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장리의 인생 책방 오늘 문 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인지심리학자 대한민국의 최고다 모두가 알고 계시죠?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첫 책으로 50이면 육아가 끝날 줄 알았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 이 책 제목에 이미 막 감동받고 공감하셔서 엄청 댓글 다실 것 같은데요. 이 책의 제목만 보고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요.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모와 성인 자녀의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 이 성숙한 관계를 맺는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성인 자녀와 성인, 당연히 이미 성인인 부모가 네. 한쪽이 너무 기억하는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저는 저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죠. 네. 하지만 제 부모님은 제 어린 시절을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때가 또 특히 예쁠 때잖아요.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도 제 자녀인 두 딸의 예전에 어렸을 때 너무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네. 아직 제가 거기서부터 잘 못 빠져나오고 그거를 추억이라고 하는 예쁜 책에 담아서 이렇게 책꽂이에 넣어놓지를 못하고 계속 끼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 네, 장부처럼. 네. 장부처럼 들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가끔 받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은 여전히 성인이 다 되었거나 이미 성인인 자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주체로 생각을 못하면 되게 재밌게도 너는 왜 아직도 홀로서기를 못하니? 라고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네. 그 친구가 해야 될 고민을 부모가 다 해버리는 그런 네. 실수나 오류를 고집스럽게 그것도 애정이란 말을 담아서 네. 하는 경우들을 저 스스로도 많이 보니까 저 스스로도 많이 보니까 어. 무엇이 자녀가 해야 될 고민이고 무엇이 네. 부모가 해야 될 고민인가를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고민을 좀 해라. 그러면 그게 쌓여서 만들어지는 네. 게 그 부모 자식 사이에 관계에 대한 철학이 생기는 거다. 근데 우리는 늘 이거는 내가 하는 고민이고 너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라고 네. 얘기를 하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그 부모가 더 이상 고민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게 되면 네. 그러면 이거 진짜 이제 문제가 네. 심각해지거나 아니면 난감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네. 고민을 빨리 물려줘야 되는구나. 이거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네. 내가 고민했지만 네. 지금부터는 네가 이 고민을 해봐라. 물론 찬성할 수도 있고 아직은 아니에요. 그걸 제가 왜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확실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아이들도 충분히 깊은 고민을 해서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그 부모님들의 조급함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심지어 학교나 직장 문제에도 우리가 개입하면 이 아이가 가는 길에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헬리콥터 부모, 잔디깎기 부모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많고 나오죠. 또 정말 50이면 육아가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사실 본인이 끝내기 싫고 본인이 끝내는 게 두렵고 내 자녀가 결혼을 해도 그걸 못 끝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는 상담센터가 서초동에 있는데 내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이혼시키고 싶은데 얘들이 이혼을 안 하려고 한다. 말을 안 듣는다. 그렇게 상담 오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아마 그때 그분이 제가 봤던 분인가 그러면 근데 진짜로 아이가 네. 못 산다는 얘기 싸웠다는 네. 얘기 들을 때마다 네. 자기는 기분이 좋아지는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런 감정도 든다면 이 못난 감정을 자꾸 숨기지 마시고 그냥 그런 생각이 심지어 들 때도 있다라고 그냥 얘기하시라고 저는 얘기해요. 저는 상담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이런 기재만 쭉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자기가 무슨 욕구나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녀에게 너무 잘 감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안 알려줘요. 네. 네네네. 그리고 나중에 이래요. 그걸 꼭 말로 해야 그러니까 하냐고. 진짜. 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만나고 가장 많이 대화한 상대방인데 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가장 몰라. 그렇기 때문에 상담 선생님들을 너무 자주 만나셔야 될 정도로 힘드시 않으시려면 평상시에 내 소망, 내 욕망 좀 잘 솔직하게 얘기해 오시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표현을 하죠. 맞아요. 한국 부모님들은 이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말 안 해도 알아주는 게 그게 사랑 아니냐.
그리고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제일 많이 느끼는 감정이 섭섭함이라고 해요. 네. 한국 부모님들이 왜 자녀와 이렇게 진솔한 소통이 어려운 걸까요? 섭섭함이 왜 생기나 봤더니 네. 나만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음. 본인만 고민하고 본인만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생각하고 고민할 기회를 네. 안 준 상태에서 아. 이제 오히려 내가 배려받거나 네. 나한테 마음 써줘야 오히려 내가 네.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상대방은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간 거죠. 아, 진도가 그러네요. 하나도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부모만 계속해서 그 생각하고 고민하고 짐을 지고 있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자기가 혼자 못 들 만한 짐을 가졌을 때 자녀는 짐을 들어줄 만한 훈련을 안 시켜놓은 근육도 거예요. 안 되어 네,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거죠. 네. 아이고 안 되겠다 이제 좀 너희들도 고민을 해라라고 네. 했는데 그 시기가 너무 늦어버렸으니 네. 고민이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 우리 보고 어떠란 얘기예요. 맞아요. 아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없는데요 우리도라고 하면 이제 느껴지는 그거. 네. 내가 지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 고민을 오랫동안 맞아요. 해왔는데 섭섭한 거죠. 함께 살아가는 관계라면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라면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대신 소소하게 얘기해서 감당 가능하게 해야 그게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상의하는 거지. 안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풍 하고 꺼내면 그거는 그게 갑자기 집에 가압류 들어오는 거랑 무슨 상관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네, 맞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정신적인 가압류나 아니면 막 그런 그 빨간 딱지 붙는 것 같은 그런 통보들을 많이 안 받는다면 연습해야 되겠죠. 교수님 보면요, 요즘에 막 부모와의 갈등, 또 너무 소통이 안 된다. 우리 부모님은 나르시시스트 같다. 그래서 단절해야 되겠다. 또 전문가들도 부모님이랑 뭐 인연을 끊어라. 이런 조언들 너무 많이 하고, 우리 부모님이 너무 나에게 간섭이 많으면 무조건 나르시시스트다. 부모님과 멀어져야겠다. 이런 젊은이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리두기, 손절 이런 말들이 가족 사이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가족 내에서 연을 끊는다. 부모 자식이 연을 끊는다. 이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모님이라면 또는 이런 자녀라면 좀 거리를 멀리 해라. 네, 이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유 없이 심지어 이런 경우도 봤어요. 이유 없이 좋던 동료 관계를 마감하려고 하거나 네. 이유 없이 당연히 더 서로 발전적인 관계로 갈 수 있는데 막 거리 두는 이런 관계. 이런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부모님의 개입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모님이 그런 동료랑은 일하면 안 된다. 이런 것까지도 온 거예요. 그런 경우는 확실하게 좀 밀어내야 되죠. 그 부모님을 밀어내셔야죠. 자녀의 인간관계까지 그렇죠. 통제하는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거는 음. 아주 한사코. 네. 한사코. 네. 저는 근데 그래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네, 네.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네. 그렇다고 애가 못된 놈을 만나는 걸 내가 두고 보고 있으라냐. 네, 그 말 그쵸, 많이 그쵸. 하시죠. 네. 네. 그럼 제가 이렇게 오히려 말대꾸를 해요. 못돼 보이는 거지 걔가 진짜 못된 거 이제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맞아요. 그럼 제가 이분한테 그래요. 네. 사실 내 주위에 있는 내 자녀의 소중한 자녀의 주위에는 한 10명의 약간 못돼 보이거나 아니면 아이씨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 있다면 어른이시니까 집중력을 더 발휘해서 보시라고. 진짜 못된 애가 한 둘이 있을 거라고. 부모는 걔네들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는 거지. 보편적으로 이상한 애들이나 못된 애들이나 문제인 애들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라고. 없다. 네. 진짜 괜찮고 잠재력도 있고 미래가 좋은 배우자를 알아보는 능력은 딸이 더 좋아요. 딸이 더 좋다. 네. 근데 진짜 결혼하면 절대 안 되는 놈 있지. 네. 그 한 놈을 알아보는 능력은 엄마가 훨씬 나아. 엄마가 더 좋다. 이거 너무 중요하다. 딱 원칙이 정해졌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절대 물러서지 마. 하지만 너의 어머니께서 죽어도 그놈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진짜 안 되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대충 맞을 거야. 그리고 그 얘기를 내가 했다고 전해드려. 맞아요. 말에 권위가 생기니까 우리는 무조건 결혼이나 연애에 있어서는 부모님 반대 무시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은데 정말 아닐 경우는 아니다라고 주장해야겠네요.
그리고 이 방송 보는 젊은 분들, 그땐 부모님 말 들으셔야 합니다. 네, 좋은 팁입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이 질문 너무 많았습니다. 뭐냐면요, 경제적 지원. 대학만 졸업시키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거 끝도 없다. 결혼하고도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원하고 부모 원망하고 이런 자녀들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 새로 나온 용어가 전업자녀라는. 네, 그래서 40대에도 결혼 안 하고 부모님 밑에서 전업자녀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경제적 지원. 이것 때문에 갈등이 많이 빚어지는데 이럴 때는 부모 자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뭐 일단은 너무 여력이 없으셔서 도와주고 네. 싶으셔도 못 도와주시는 네. 그런 안타까운 경우는 빼고 얘기를 해볼게요. 네.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나는 내 부모가 너무 지원이나 도움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좌절감은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네. 거예요. 나는 내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거의 음. 대부분 다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특별히 활동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가지면 안 되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적절한 긴장감이 유지되는 선에서 계속 네.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네. 그 적절한 지점이 어디냐는 네. 거예요. 네. 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고민하셔야 된다. 너무 원리나 원칙이라고 네. 하는 환상에 네. 빠지지 마시고 네. 그리고 너무 특별한 아이템에 국한되지 네. 마시라. 무슨 네. 얘기냐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거든. 그래도 18평짜리 작은 오피스텔 하나는 해줘야지. 네. 어찌 네. 차까지 사준다는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템이나 네. 금액으로 이게 가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도와주고 난 다음에 혹은 도와주지 않고 난 다음에 아이가 좌절과 자만 혹은 자포자기나 아니면 게으름을 비롯한 하여튼 나태 이 어느 쪽에도 안 들어가고 자기가 할 일을 조금 더 잘해. 네. 그렇죠. 네. 기준을 항상 네.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때는 도와줘야 네, 한다.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타인한테는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뭘 지원하거나 아니면 네. 뭐 심지어는 어떤 기관이든 개인이든 어떤 곳에 도움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이 잘하고 있는가를 그렇게 관찰을 열심히 네. 주도면밀하게 하시면서 네.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내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난 다음에 얘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는가를 관찰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꼭 말씀드리는 게 네. 그 경제적 지원을 성인이 돼서 하지만 자녀가 납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재미있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부모님이 얼마나 땀 흘려 그 돈을 벌었는가를 꼭 얘기해 주시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예전에 이런 것도 뭐 힘들어서 못 사 먹었는데 라면서 어묵 드실 때도 네. 이거 진짜 내가 30대 초반에 이거 하나 먹고 싶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이런 거 먹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발 끝내시라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말은 네. 약과 똑같아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약사이신 분들이 네. 그러잖아요. 모든 네. 약과 독의 차이는 같은 건데 용량의 차이일 뿐이다라는 얘기 잔소리와 하잖아요. 훈육은 그렇죠. 용량의 용량의 차이다. 차이잖아요. 잘게 네, 잘라서. 그래서 그 뒷말이 아마 되게 하고 싶으실 거예요. 아이한테 교훈을 주고 싶어서. 하지만 그 교훈 여기 딱 서론까지만 딱 하셔라. 너무 좋네요. 네, 서론까지. 왜냐면 네. 본론만 하면 된다는 네. 거죠라고 했을 때 그 본론이 나왔다면 이미 너무 네. 지나치신 거니까 네. 여기까지가 서론이다라고 하는 거 그 서론이잖아요. 네, 그게 딱 네. 서론이잖아요. 네. 서론까지만 하시라고. 그러네요. 부모님의 인생 철학 진짜 알려주고 싶은 거 네. 짧게 잘게 썰어서 하면 약이 되고 길게 하면 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자,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때 내가 이 지원을 안 해줬을 때 이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을까, 이거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 지원을 해줬을 때 애가 자만에 빠지거나 나태함을 갖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든다면 우리가 좀 참을 필요도 있겠네요. 그 지원을. 그 길을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진짜 육아란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외나무 다리를 내 자녀와 함께 건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또 댓글 남겨주시면 또 책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사랑하기도 쉽고요. 모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 우리 이제 공부해보죠. 오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 모시고 귀한 얘기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